근데 솔직히 말해서 8번 출구라는 게임이 다른 일반적인 공포 게임에 비하면은 그래도 꽤 많이 안 무서운 편이라서. 아, 이거 쳐다보는데? 깜짝이야! 무엇을 보고 오셨죠? 네, 제가 오늘 리뷰할 작품은 10월 말에 개봉한 8번 출구라는 일본 영화입니다. 아, 무서워! 제가 오늘 리뷰할 작품은 10월 말에 개봉한 8번 출구라는 일본 영화입니다. 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리뷰할 작품은 이거! 10월 말에 미쳤다. 개봉한 8번 출구라는 빨리 이상현상 찾으라고! 이 영화는 방금 보신 무한 루프에 음. 빠지게 된 한 남자의 고군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8번 출구라는 게임 아시나요? 알죠? 알죠. 네, 해보시진 않았고 하는 걸 보신 거겠죠? 네 그쵸. 하는 걸 봤죠. 왜냐면은 이게 스트리머들 사이에서 한 시기를 풍미했어요. 그리고 계속 그 8번 출구류의 게임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하나의 장르처럼 됐죠. 네. 그쵸. 한때 장르가 생겼다라고 맞아. 할 만큼 모든 스트리머들이 맞아, 플레이했던 되게 부음을 일으켰던 네. 작품인데 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한 남자가 지하도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게임의 룰은 간단해요. 첫 번째, 단 하나의 이상현상도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이상현상을 발견하면 즉시 되돌아가세요. 세 번째, 이상현상이 없다면 앞으로 나아가세요. 네 번째, 8번 출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세요. 이건데 근데 갱갱은 공포 쪽은 잘 못 보잖아요. 네. 보셨어요? 게임을? 아니요, 잘 안 봤어요. 그래서 틀어놓고 딴 거 했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8번 출구라는 게임이 다른 일반적인 공포 게임에 비하면은 그래도 꽤 많이 안 무서운 편이라서. 아, 이거 쳐다보는데? 깜짝이야! 아 근데 나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 그래요? 저는 꽤 무서웠는데? 8번 출구라는 게임의 장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포죠. 공포죠? 네. 공포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게임 내 맵을 잘 살펴보면 평소와 다른 특이점이 있는데 뭐 광고 포스터가 지나치게 커졌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올 때도 있고 아니면 맵의 불이 다 꺼져버리기도 하고 그런 이상현상들이 나타나면 뒤를 돌아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 통과, 그 스테이지를. 특이점이 없으면 그 구간을 계속 지나가서 통과. 그런 식으로 0번에서 8번 출구까지 다다르게 되면 엔딩이 나는 형식입니다. 반대로 이제 만약에 이상현상이 있었는데 발견 못하고 전진했다. 혹은 이상현상이 아닌데 되돌아갔다. 그러면 즉시 0번 출구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 무섭다고 느낀 것 같아. 보통의 게임이라면 틀리면 벌을 주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은 점프 스퀘어를 통해서 플레이어한테 징벌적인 요소를 줘요. 근데 이 게임은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초기화시킨다는 대초마을로. 점에서 일반적인 공포 게임에 비하면은 그런 류의 공포적인 요소가 굉장히 낮은 편이죠. 하지만 다른 공포를 주잖아요. 그건 있죠. 다시 아니, 처음부터 해야 돼. 진짜. 내보내줘. 근데 공포 게임이긴 하니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 압박감. 그게 더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고. 아까 뭐 같은 류의 게임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성공한 게임이 드디어 영화화가 되면서 게임을 아셨던 분들에게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제일 의문이 들었던 부분은 게임 내에는 스토리랄 게 없는데 이거를 영화로 풀어내면 어떻게 풀어내려나? 한 남자가 여느 때처럼 꽉 찬 지옥철을 타고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어팟으로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라는 곡입니다. 근데 에어팟의 노이즈 캔슬링을 뚫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와요. 남자는 에어팟 한쪽을 빼고 그쪽을 쳐다봅니다. 만원 지하철에서 아기를 달래고 있는 한 여성과 그 앞에 잔뜩 화를 내고 있는 남성이 보여요. 근데 남자는 여자에게 왜 이런 시간대에 애를 데리고 탄 거냐며 조용히 시킬 줄도 모르냐고 윽박지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힐끔 쳐다볼 뿐 그 남자를 저지하지 않아요. 주인공도 다시 조용히 에어팟을 낍니다. 그때 전화가 한 통 울려요. 처음엔 거절하지만 지하철에서 내려 지하도를 걷는 중에 다시 전화가 울려서 전화를 받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의 임신 소식이었어요. 여자가 묻습니다. 어쩌지? 남자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갑자기 숨이 차서 가방에 있는 흡입기를 꺼내서 들이마십니다. 남자는 천식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계단을 올라가던 중에 갑자기 전파가 약한 것처럼 여자의 말이 끊기기 시작하더니 전화가 끊어집니다. 남자는 밖에 나가서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이 먹통이 된 휴대폰을 집어넣고 지하도를 걸어갑니다. 건너편에서 한 남자가 걸어와요. 정장 차림에 머리가 살짝 벗겨진 키 큰 남자가 지나갑니다. 주인공은 그런가 보다 하고 걷죠. 근데 그렇게 생각 없이 걷다가 같은 구간을 3번째 돌 때쯤에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같은 구간에 진입할 때마다 똑같은 장면이 펼쳐지고 건너편에선 똑같이 생긴 남자가 걸어옵니다. 안 무섭죠? 나쁘지 않네요. 살면서 두 눈 똑바로 뜨고 끝까지 관람한 공포 영화는 처음입니다. 저는 제가 시각적인 공포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자체가 무섭게 생겼다라든지 뭐 그런 걸 되게 무서워하는데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12세 이상 관람가더라고요. 많이 낮네? 네. 보통은 15세 주거든요. 공포 네. 영화면. 그니까 공포 영화가 12세?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의 잔혹성, 폭력성, 이 공포만 있어도 15세는 기본이거든요. 그쵸. 공포 영화는. 거기서 약간 쎄했죠. 12세길래 좀 쎄한데? 왜 12세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갔는데 일단 뭐 같은 구간을 계속 돌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 근데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점에서 계속 긴장감이 있기는 해요. 구간에 진입할 때마다 뭔가 다른 특이점이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나타날지 모르잖아. 뭐가 쫓아올 수도 있고 갑자기 뭐가 점프 스퀘어 같은 장면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중간중간에 스토리가 개입을 하면서 이 주인공의 서사가 드러날 때마다 몰입이 정말 깨집니다. 환기시키는 거죠. 그렇다고 스토리가 굉장히 감동을 주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남자한테 사정이 있잖아요. 앞쪽에 빌드업을 쌓아놓은 부분이 있잖아.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의 임신 소식. 그 전에 뭐 아기 울음소리에 막 화를 내는 남성과 그거를 주위 사람들이 외면하는 모습 막 이런 것들로 이제 빌드업을 쌓은 걸 보면 대충 이제 앞으로의 전개 스토리가 약간 예상이 가잖아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크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스토리가 공포를 줄 때 확실하게 주고 차라리 그러고 스토리에서는 좀 더 깊게 파고들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번갈아서 왔다 갔다 계속 하는 느낌? 그냥 발을 양쪽에 담그고 그냥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하는 느낌이라 이 찬물인지 뜨거운 물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미지근하구나. 그냥 미지근하고 방해가 됐죠. 그래서 공포도만 말씀드리면은 5점 만점으로 준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공포도만? 공포도 1점. 거의 뭐 그 정도면 공포 영화가 아닌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제가 게임을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상 현상들이 나오는지를 대충 알잖아요. 근데 물론 거기서 영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낸 것도 있죠. 거기서 오는 뭐가 나올지 모르는 긴장감은 있긴 했는데 내가 혹시 이미 알고 있어서 별로 그렇게 무서움을 못 느끼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했어요. 아무튼 이 영화는 시각적인 감각으로는 큰 공포를 주지는 않았다. 근데 사운드와 주인공이 처한 상황, 그런 같은 구간을 계속 돌고 있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적인 공포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만 감히 말하건대 베베나 램램은 볼 수 있어요. 저는 무리 없이. 하지만 우리 갱갱은 전체 이용가만 볼 수 있는 친구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런 무리일 것 요소가 같다. 하나라도 있으면 그냥 네. 너무 싫어. 너무 무서워. 그거 아세요? 그 애기들 하는 게임 중에 빨간 마스크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건 애기들이 뭐야? 하는 거야. 그런 걸 왜 시켜 애기들한테? 그 살짝 플래시 게임 같은 거 맞아요. 아니에요? 플래시 게임 같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갱갱은 그것도 못해. 그걸 왜 시키는 거야? 공포에 기억자만 들어가도 못해요. 아니 애기들이 그거 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무서운 게 딱 좋아. 나 그거 진짜 싫어. 난 딱 싫었어. 진짜 무서워서.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네들의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 그 안에서 기계 부품처럼 굴러가는 인간들을 묘사하고 그 안에서 서로에게 무감해지는 사회 분위기를 비판하고 조금 더 꺼내보자면 가족애라던가 그런 생명의 느낌. 귀중함, 뭐 동물 사회실험 비판 뭐 이런 것까지 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기는 한데 뭔가 조금씩 건드린 느낌이라 살짝 난잡하다고 느껴지긴 했어요. 그리고 메시지 자체가 저한테 와닿을 만큼 스토리가 충분히 감동이 있진 않았고요. 좋았던 점을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가 무한루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흘러나왔던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라는 곡을 굉장히 잘 썼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길래 이 곡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대략 16분 가량 연주되는데 그 스네어 드럼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근데 이 악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똑같은 리듬으로 연주를 해야 된대요. 16분 동안 계속 드럼 치는 거 있잖아요. 양손을 이렇게 예를 들면 뜨뜨뜨든 뜨뜨뜨든 뭐 이런 리듬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 리듬을 16분 동안 계속 쳐야 돼요. 와, 어떻게 하냐?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똑같은 리듬으로 연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멜로디 구성도 굉장히 단순해요. 곡 자체가. 그래서 이 곡을 연주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16분 동안 무한 루프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곡을 굉장히 잘 썼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단순한 규칙에 의존해서 진행되는 게임인데 주인공의 서사와 스토리 메시지 이런 것들을 합체를 시켜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거기에 있어서는 성공을 했다고 봐요. 근데 단지 저한테는 좀 지루했다. 와닿지가 않았다. 그래서 게임을 아는 입장에서 봐서 그렇지 게임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보는 시각이 어떨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8번 출구라는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 신선했잖아요. 그쵸. 그 충격을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느낄까? 이 게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까 이 영화의 강점은 사실상 그 지하도가 무한히 반복된다는 그 설정에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 영화의 최대 강점이라는 거잖아. 인양의 말은. 그런데 이 강점은 사실 게임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게임을 먼저 해본 사람은 이 영화를 봤을 때 놀라움이 확실히 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제 개인적인 감상평은 누군가 당신에게 8번 출구를 권한다면 뒤돌아 도망가십시오. 그것은 이상현상입니다. 그 정도로 제 취향이 아니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좀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좀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주제도 얕게 건드린 것 같고 공포도 얕게 건드린 것 같고 어떤 스토리적인 깊이도 얕게 건드린 것 같다. 그쵸. 그래서 공포도 주지 못했고 저에게 재미도 주지 못했다. 저는 사실 콘텐츠를 볼 때 특히나 영화를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재미거든요. 저는 재미가 없으면 영화를 왜 봐? 약간 이런 주의예요. 그렇죠. 영화는 길잖아요. 네. 2시간 가량의 긴 시간을 집중해서 끊어서 보는 거 안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 같은 거는 한 번에 어떤 집중력을 들여서 보는 작품인데 재미가 없으면은 아쉽죠. 개인적으로. 인성. 그래서 저는 보고 나왔을 때 좀 아쉬웠어요. 미안하네요. 제가 보고 오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저도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래요? 제가 게임을 알고 그 게임을 좋아해서 그 게임을 플레이한 스트리머들의 영상도 많이 찾아봤고 그 이후에 나왔던 8번 출구류 게임들 플레이 영상까지 다 챙겨봤을 정도로 좋아했었던 게임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냈을까 궁금하긴 했죠. 사실 요즘 게임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공포 게임이 어떤 스트리밍 장르에 있어서 대세가 된 이후로는 그게 더 흔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게임 진짜 유명하잖아요. 공포 게임 중에 그거 뭐지? 장난감들이 괴물인 거. 하피 플레이타임. 아 맞아 그거. 그 게임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프레디의 피자 가게 같은 경우도 이제 영화화가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 8번 출구에 대한 얘기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딱히 없죠? 네. 그냥 영화 자체가 궁금해요, 사실은. 알고 싶지 않아요. 줄거리를 더 얘기하면 스포가 될 것 같아서. 근데 아무튼 인양의 기준치에는 미치지 못한 작품인 것 같다.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